시간에 제가 이제 요걸 말씀드리면서 바둑판에는 이제 원방각의 모습이 다 들어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도 근본 중에 근본을 틀려고 한다면은 원방각 중에서 원이다. 이제 그런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은 원은 중심이잖아요. 이게 지금 모든 것은 중심에서 벌어졌다고 본다면은 중심을 상징하는 영에서 모든 게 나왔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영이란 것도 그 한자로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요. 비유자 밑에다가 하여금 영자. 비가 한다. 비가 하는 게 영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여금 뭐뭐 이렇게 시키는 거잖아. 영을 내린다. 이 영이란 게 뭐냐면은 여기 지붕이고 한의자가 있고 그 다음에 무릎 꿇은 거야. 요게. 그러니까 지붕에서 요때 한일자는 뭐냐면 삼직일, 천일, 질, 인일이 함께 이제 뭉친 상태를 말한 거고, 그걸 갖다 이렇게 무릎을 꿇어서 이제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임금이 내리는, 즉, 신이 내리는 삼직일의 명령을 갖다 이렇게 거룩하니까 이렇게 받는 거. 그래서 명령영자, 하여금영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위에 비유자가 붙었어요. 빗물로다가 깨끗하게 쓸어버리는 거죠, 이제. 그 세상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오탁, 그 더럽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빗물을 통해서 깨끗하게 쓸어버리고, 오직 셋이 하나 되는 삼직일, 아까 일시 있잖아요, 일시무실에. 그걸 갖다 내가 온전히 간직하는 거. 그것이 영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세 개가 나란히 함께 들어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영이라 그러니까 무조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1, 2, 3, 4 모든 숫자가 나와요? 근데 왜 0이라고 했느냐? 그 0 속에는 기본적으로 3개 있다 그랬어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일시라 그랬잖아요. 일시할 때 일을 그냥 자꾸 일로 생각을 해요. 하나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천일, 지일, 인일, 이 3개의 일을 갖다가 동시에 하나로 묶어서 시작한다. 내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부 계층에서는. 그래서 이 3개를 갖다 하나로 묶어서 시작하는 게 나의 시작이다. 이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올바른 일시를 하기 위해서는 3개 일을 갖다 내가 묶어야 돼. 하나로. 내 속에서 묶지 않고서는 일시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요게. 그걸 갖다 한자로 나타낸 게 이거라고 그랬어요. 지금요. 요 자체는 뭐냐면 요 자체가 집자라 그랬잖아요. 모을집. 정확히는 삼합집이라 했죠, 이게. 삼합. 셋이 하나로 모이는 상태를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밑에다가 입부자를 이렇게 하면은 합할합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합한다는 게 뭐냐면은 3개의 일을 갖다가 한 통로로 이렇게 묶어놓은 게, 그게 원래 합한다는 그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냥 뭐 이것저것, 그냥 전부 다 이렇게 모아 드리는 걸 합할합자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래는. 천일, 질, 인일, 3개의 일을 갖다가 하나로 합하는 거. 요게 진정한 합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셋이 하나로 합해갖고 다른 지저분한 것들은 전부 다 빗물로다가 깨끗하게 쓸어버리는 거. 그게 제로 영자예요. 그게. 그 0을 숫자로는 그냥 0이라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0을 왜 이렇게 이런 모양을 썼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일자가 직선으로 가면은 언젠간 둥글게 만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근데 요게 지1, 2가 만나면은 지1, 2는 둘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나면은 모방이 된다 그랬죠. 방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모방이라고 하는데 원래 방법을 말한 거예요. 방법, 방편. 무엇을 해결하는 그런 법방, 방책. 그런 걸 가리킨 게 원래 방자입니다. 그 왜 땅을 갖다가 땅의 형성을 방형이라고 했느냐면은 하늘에서는 문제점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똑같은 것만 있는데 무슨 문제점이 생겨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음과 양이 서로 다른 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싸워요, 맨날.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편이 나와야 돼요. 이 방자가 본래 어디서 나온 거냐면 쟁기예요. 소가 끄는 쟁기. 그걸 갖다가 갑골만에 보면은 이게 쟁기의 모양을 그린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럼 쟁기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밭을 갈아 엎잖아요. 밭을 갈아 엎는 이유는 뭐냐면은 씨를 심기 위해서 그런 거죠. 씨를. 그러니까 뭐 콩씨, 팥씨 그걸 심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심기 위해서 뭐냐면 밭을 갈아야 되는데 그 갈아 엎는 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깨달음이라 그래요. 이제 내 마음의 밭을 갈아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사각형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90도가 된 거예요. 90도는 뭐냐 하면은 9 곱하기 10이잖아요. 10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온전한 거잖아요. 온전한 거. 가득 찬 거. 이렇게. 그 9가 가득 찬 거. 그 9는 뭐냐 하면은 변화를 말한 거예요. 천지도 3번 변하고 땅도 3번 변하고 사람도 3번 변하고 합하면 9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변화하는 거는 9개밖에 없어요. 1에서 10까지 기본적으로 10개인데 10이라는 숫자는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근본으로 되돌아간 건데 1에서 10까지 가는 게 9이잖아요. 그래서 9까지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창자도 부절양장이라 하죠. 9번을 꾸불렁꾸불렁 이렇게 꺾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창자가 정말 9번 꺾어진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지만은 9라는 숫자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사람도 정확하게 9결만에 나오는 거고, 그래서 9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가다가 꼭 꺾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큰 변곡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큰 변곡점. 이게. 근데 이제 변곡점을 얘기하는 것은 이것도 있잖아요. 여기도 각이 있어요. 삼각형도. 근데 이건 60도. 이건 60도잖아요. 이렇게. 근데 똑같은 변화를 가리키면서 이거는 90도고 이거는 60도고 왜 그러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사과를 3번 가르면은 그 표면에 6개가 나타난다는 게 이거예요, 지금요. 6이 온전해진 상태. 다 벌어진 상태. 그게 60이에요, 지금요. 그 삼각형은 뭐냐면은 이게 60 곱하기 3이잖아요. 요거는 4 곱하기 90이고 방은 그 다음에 삼각형은 6 곱하기 60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90도라고 하는 건 부변, 모든 변화가 온전하게 다 벌어진 거고 60도는 뭐냐면은 6기가 벌어진 거예요. 6기. 그래서 그 상하, 전후, 좌우 뭐가 다니는 통로냐면 기가 다니는 통로예요. 기가. 근데 껍데기에는 6개가 있고 내면에 본래 1, 2, 3, 천일, 질, 인이라는 3개의 선이 내면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밖으로 벌어지면 6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에는 3개고 표면에는 6개 합해서 9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4 곱하기 90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사상, 4라고 하는 거는 형상의 시작이잖아요. 사상이 내면과 외면으로 전부 다 벌어진 걸 말한 거예요, 이게 지금요. 사상이. 그 다음에 6 곱하기 60은 뭐냐면은 6기가 벌어진 거예요. 6기가 표면으로 벌어진 거예요. 내면이 아니라 표면으로 전부 다 벌어진 거예요. 만약에 6기가 내외에 가릴 것이 벌어진 거는 6, 9, 54라고 해야 돼요. 6, 9, 54. 자, 6, 6, 2, 36 뭐냐면은 6은 표면을 말하는 거잖아요. 기가 표면으로만 이렇게 벌어진 건 6, 6, 2, 36이에요. 지금 이렇게. 근데 표면하고 내면까지 다 벌어진 거는 54라 그래요. 이게.
이제 그래서 그 54는 그 용담수라고 하는데 이제 아직은 거기까지 이르고, 아무튼 이러한 그 수리의 이치 있잖아요. 이런 거 갖다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왜 원을 이렇게 그리고 방을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이 9, 90은 9, 60은 6, 이 두 개가 이제 핵을 이루는 건데, 9라고 하는 거는 주역에서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건괴. 6은 건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늘을 갖다가 9라고 하는 거고, 땅을 갖다 6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땅은 여기 하나, 둘이잖아요. 둘이 세 개니까 6이라고 한 거고, 하늘은 이게 하나지만은 셋이거든요. 이게 셋이 세 개니까 9라고 한 거고, 그래서 9라고 하는 거는 하늘 말한 거고, 그래서 구천에 한이 구천에 맺혔다 그러잖아요. 그 하늘이 9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로 하늘이 9개가 된지 10개가 된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늘은 무형적인 것인데 그걸 9개로 구분한다는 그 자체도 사실은 애매하죠. 그 마음이 뭐 10개, 100개가 있다. 뭐 마음이 진짜로 100개가 된지 1000개가 된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래. 그거는 사람이 생각에 따라서 다른 것처럼 하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하늘이 다 벌어진 상징적인 숫자를 갖다 9라고 부른다는 거, 이게. 그 다음에 땅은 6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늘은 9천이고 땅은 육지라 그러잖아요. 그 물론 이때 육자는 여성 육자가 아니라 문육자죠. 이렇게 육지 이렇게 쓰죠. 근데 발음이 똑같아요. 이게 이 여성 육자나 이 땅 육자나 발음이 똑같아요. 그 우리 언어가 위대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같은 뜻을 가진 그 문자들은 그 표현이 달라도 그 의미가 비슷해요. 그런 거 이제 쭉 그 집대성을 해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많이 나와요. 그 작업을 하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중단하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6이라고 하는 발음이 6으로 나는 한자들을 한번 쭉 집대성을 해보세요. 또 9라고 발음하는 그 한자들 집대성을 해보고 그러면 어떤 일관성이 있게끔 흐르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위대하구나 이제 그런 걸 저는 많이 느끼는데, 아무튼 이 4, 9, 36, 6, 6이 36 이렇게 똑같은 36이지만은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우리가 이 바둑판에 이제 원방각을 통해서 이제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이제 원방각의 이치에 이제 맞게끔 그리면은 사람의 머리통은 둥글게 그리고 몸통은 네모로 그리고 사진은 삼각형으로 그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제 강의가 지금까지는 이제 바둑판 위주로 했는데, 바둑판 위주로 하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밭전자를 위주로 한 겁니다, 여러분. 왜 밭전자를 위주로 했냐면은 생명의 밭을 내 마음속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장황하게 좀 얘기 좀 했어요. 사실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댓글 달리는 게 보면은 질문이 들어오잖아요.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뭐 상관없어요, 이런 거. 근데 다만, 이분들이 왜 이해를 못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분들 위주로, 잘 이해를 못하는 위주로 이제 하다 보니까, 한 소리를 또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중복되는 잔소리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깨달은 분들이 볼 때는 좀 짜증날 가능성도 있게끔 제가 그렇게 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양해들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 바둑보다도 제가 예전에는 수리를 위주로 했고, 그 다음에 성경을 위주로 하고, 이번에는 바둑판을 위주로 했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방편이고 도구지 그 자체가 목적지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제 강의의 목적지를 어디에 두느냐면 나에다 둘 겁니다. 나.
이 천부경이니 성경이니 이런 걸 우리가 지기 갖다 추구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나를 알고자 한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가 인간이고, 인간 중에서도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 나하고 똑같은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난 하나님이라, 나는. 그래서 이왕이면은 나한테 주어진 그 하늘의 신성, 그걸 갖다가 드러내야 돼요. 그러려면은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사항이 있죠. 즉, 머리는 원이고, 몸은 방이고, 사지는 각이라는 거. 우선 그거부터 찾아 들어가야 돼요. 머리를 둥그렇게 한 그 이유, 거기에는 결정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삼극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이제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몸통도 마찬가지예요. 왜 네모로 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거기도 수리가 전부 다 적용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의사도 아니고, 의사가 아니까 해부도 안 해봤죠. 하지만은 그 옛날 고서에 나온 거, 또 의학적인 그런 상식들 이렇게 집대성에 보면 거기에는 일정에 흐르는 수리가 있어요. 수의 이치. 그런 걸 위주로다가 이제 천부경하고 연결해서 또 바둑판하고 이제 계속 바둑판을 강의했으니까 바둑판하고 연결시키고 또 다른 것들 연결시켜서 궁극적으로 나의 탄생, 첫 번째 내가 나왔잖아요. 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생장 있잖아요. 그게 자라는 거 어떻게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고 해서 내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10과 1이 하나 된 경지까지 가야 됩니다. 이거 갖다가 10일 갖다가 이루성자 길도자라 하려. 10일 성도. 성도한 상징을 옛날부터 10일이라 그래요. 또 돌아갈 귀자, 몸체자. 몸이 하나로 돌아간다. 10일 귀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10일이라는 숫자가 성도와 귀체의 상징이다. 옛날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걸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게 천부경에는 11개의 일이 등장해요. 이거 천부경 연구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11개의 일자가 천부경에 들어있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 수리를 좀 아는 분들은 다 알아요. 이거는 내가 성도하고 귀체로 돌아가는데 그걸 상징하는 숫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시라고 하는 게, 일시무실의 일시라고 하는 그 일이, 아까는 세 개의 일이라 했잖아요. 천일, 질, 인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벌어지면 9개가 돼요. 3, 3은 9. 9개가 되고, 그 속에 음량이 또 들어가요. 이제, 그것까지 11개가 되는데, 이제 그런 자세한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은, 아무튼, 11개의 일이 몇 번째 들어갔느냐. 이제 여러분이 좀 그 수준 있는 그런 강좌를 이제 들으려면은, 제 강좌는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그만큼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11개의 일이 있지만은, 일시무시 일할 때 일시의 일이 첫 번째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일시무시 일할 때 두 번째 일이 다섯 번째 나와요. 그런 식으로 11개의 일이 몇 번째 속했는지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맨 마지막에 일정무정일의 일, 마지막에 일은 11번째 일이 되겠죠. 그럼 그 앞에 일은 57번째가 돼요. 또 그 앞에 악명, 인명, 천지 일할 때 그 일은 56번째가 돼요. 그런 식으로 7번째 일은 어디에 있고, 8번째 일은 어디 있고, 그게 환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일시무실의 그 일시 있잖아요. 그 의미가 온전하게 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천부경에서 가장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핵심은 일입니다. 1하고 10하고 두 개예요. 갈라지면 1이고, 갈라지면 세 개의 일로 갈라지잖아요. 천일, 질, 인일.
세계 일로 갈라지는 거고, 그 일이라고 하는 건 갈라진 거고, 그 세계 일이 이렇게 합치면은 여십자를 합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갈라지는 거는 석상극이라고, 쪼개 석자 이렇게 쓰고, 여십은 일이 겹쳐서 한 대 쌓여서 되는 건데, 그거는 적이라 했잖아요. 쌓일 적자 이렇게. 일적 십거 이렇게 했잖아요. 쌓이면은 여십자가 되고 흩어지면 한일자가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하고 10을 동시에 이야기하면 11이 되는 거고, 또 이런 이치에 따라서 1을 갖다 11개를 갖다가 천부경 속에 집어넣게 된 근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번째 나오는 일이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그 다음에 특색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양 안 할 거라면 몰라도 이양 공부를 할 거라면은 철저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철저하게 그냥 두루뭉실 이렇게 넘어가면은 안 하는 이만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치를 깨달으면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나아가서는 10과 1이 하나 된 11 성도의 이런 이 경지에 이르면은 몸과 마음을 갖다가 내 자유자재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능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마음에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따라주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병 걸리는 거죠. 또 사업이 망하는 거고. 그런 데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건 전부 다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 법칙을 정교하게 설명해 놓은 게 천부경이기 때문에 이제 나에 대한 그런 거 수리를 위주로 그렇게 말씀드릴 그런 단계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